안녕하십니까. 세계뉴스를 전하는 남자 국남입니다. 한 10년쯤 됐을까요? 예전에 한 방송사에서 방영했던 비정상회담이란 예능 프로그램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국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출연자들이 한국 사회에 관해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약 3년 동안 방영하며 꽤나 인기를 끌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2015년 중국의 한 방송사에서 판권을 구입해 세계청년설이라는 제목으로 중국판을 제작했는데요. 당시 북경대에 재학 중이던 한동수 씨가 한국 대표 패널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수 씨에게 방송 첫 회부터 화제가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我们伊朗一般父母很少打孩子，但是老师会打孩子。父母都不打，老师怎么老师打。对啊，而且我们有个谚语说，"코타케 무알림 골레 하르키나或者霍雷。是的打玫瑰花，谁不被挨打，那他长大之后会变成傻子。然后我们以前也有私塾，所以打孩子的时候一般是手掌和小腿。 자녀 훈육에 관한 주제로 이란 국적의 출연자가 학교에서의 처벌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 한국인인 최동수 씨가 과거 한국의 서당 사례를 언급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이 동수 씨를 향하는데요. 那孔子到底是韩国的还是中国的？我不知道这是从哪出来的一个胡说八道，然后99.99999以上的韩国人都会知道孔子是中国人，所以我现在在这个场合代表整个韩国，就明明说孔子是中国人。 서당 얘기가 나왔으니 유교가 떠오르고 유교가 떠오르니 공자가 떠올랐던 것일까요? 뜬금없이 러시아 출신의 출연자가 공자가 한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는 어이없는 질문을 던지는 모습. 이에 다른 출연자들은 큰일이라도 벌어진 마냥 반응하고 최동수 씨가 공자는 당연히 중국인이라는 식으로 답변하자 다른 출연자들이 일제히 박수갈채를 보내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보면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겠지만 중국에선 꽤나 화제를 모았던 장면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공자가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 애시당초 우리에겐 이해도 안 가는 질문에 저들이 저렇게 화들짝 놀라는 이유 바로 중국에서 떠돌던 한국인들은 공자를 한국 위인으로 생각한다라는 헛소문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중국의 커뮤니티들에서 확산되던 이 헛소문은 꽤나 유명해져서 한국에도 알려진 적이 있는데요. 앞서 본 세계청년설의 장면 역시 한참 전에 한국에도 알려져 기사화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모두 공자가 한국 사람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저 한국 청년이 저렇게 용감하게 공자는 중국인이라고 말하다니 민감한 문제에도 당당히 소신을 밝히는 청년이구나. 아마 저 자리에 있던 출연진들은 대략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테니 그들이 저렇게 최동수 씨에게 놀라는 표정과 박수갈채를 보내는 모습도 이해가 갑니다. 당시 이 방송을 본 중국인들도 이걸 보고 이제야 그동안 한국에 가지고 있던 오해가 풀렸다라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정작 한국에서는 애초에 공자에게 관심 자체가 크게 없으니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였죠. 이후 수많은 시간이 지나며 이 일은 그저 그런 해프닝으로 남는가 했는데 무려 최근에도 아직까지도 저 헛소문을 진지하게 믿고 있는 대륙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呀，孔子，我们韩国人什么时候变成你们中国人了哟？是吗？我倒是第一次听说，你有什么证据吗？哦，何止证据，简直是铁证，而且还是2个。愿闻其详。我们韩国人的祖先可是这个谭军的人，谭军曾向南征服了大片土地，其中包括孔子的故乡山东哟。孔子是我们韩军的韩国人那里的，难道不是我们韩国人吗？谭军，谭军我还是有所了解的，他是三国一世中的一个人物，而三国一世是一部高丽野史吧？野史什么了哟？这不是出了证据了吗？谭军是神的儿子，一共活了1908岁哟。不错，三国一世不仅是一部野史，更包含了神话故事。谭军便是神话故事中的人物。你那神话故事中的人物杜撰孔子是韩国人，你不尴尬，那尴尬的就是别人。 나름 진지하게 꽁트식으로 상황극까지 펼친 이 틱토커. 그러니까 이 틱토커 말에 따르면 삼국유사에 나오는 당군이 고조선을 세웠고 고조선은 산둥반도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고 공자가 산둥반도 출신이니 공자는 한국인이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는 건데 글쎄요, 애초에 한국인들 중에 공자가 산동 출신이란 걸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게다가 단군 신화는 애초에 한국인들에게도 민족적으로 내려오는 신화일 뿐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단군의 이야기를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는 한국 사람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더구나 이들이 한국인을 흉내내며 보여주고 있는 주장 방식. 공자는 단군의 영토에서 태어났으니 한국 사람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고구려는 중국 땅에 있었으니 중국 역사다. 바로 중국이 지금까지도 열심히 열을 올리는 동북공정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본인들이 매번 저런 식으로 주장하니 우리 한국도 당연히 저런 식으로 역사 왜곡을 시도하리라 생각하는 걸까요? 문제는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이런 틱토커들만 하고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这2年啊，韩国人一直热衷于跟我们中国人争夺名人，还有各种的文化遗产。从孔子、老子到端午节、泡菜，就只要是文化，韩国人都想据为己有。于是呢，江湖上就有了偷国的美誉。韩国专家讲说，韩国每年啊有很多如何大型的祭祀孔子的活动，而这一些历史传统呢，又如何佐证了孔子是韩国人？哦，你祭祀孔子，那孔子就是韩国人；那美国人祭祀孔子，那孔子不就是美国人吗？所以说，这个所谓的证据啊，就很狡辩。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진행자의 이름은 순야신. 방송국 아나운서 출신으로 현재는 독립해 예술사라는 독립된 채널을 운영 중인데요. 웨이보에서만 100만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총 8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순야신.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를 풀거나 문화적인 소재로 영상을 찍는 크리에이터인데 이런 크리에이터마저 한국이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역사 왜곡한다라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매년 공자의 제사를 지내고 있고 이런 전통을 바탕으로 한국인들은 공자가 한국인이라고 우기고 있다는 것인데 우선 저 제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석전대제라 불리는 이 제사는 매년 성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사로 공자를 비롯한 선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모든 유교적 제사의식 중에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1986년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고구려 소수리망 때부터 시작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석전대제는 중국이나 일본에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은 옛 악기와 제기들을 사용해 진행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의상과 절차에도 충실해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결국 이 역시 우리의 무형문화를 잘 보존해 나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일일 뿐 이를 통해 공자가 한국인이라며 떼를 쓰는 한국인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아직도 중국인들은 한국이 저런 억지를 부리며 역사를 왜곡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심리학에는 투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욕망이나 결핍 등을 남에게 전가하는 심리죠.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가 이럴 때 쓰는 말인데요. 김치도 자기 것, 한복도 자기 것, 5만 가지를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며 주변국의 문화를 탐내고 역사를 왜곡하는 게 그들의 일상이다 보니 한국도 당연히 자기들처럼 행동할 거라 착각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늘 남의 역사를 훔치려 하니 남들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 믿는 그야말로 재발절인 도둑의 심보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해 공자를 훔쳐가려 한다고 비난하기 전에 중국인들에겐 반드시 되돌아봐야 할 자신들의 과거가 있습니다. 바로 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 대혁명입니다. 당시 마오쩌둥의 지시를 받은 홍위병들은 반동적인 유교 사상을 타파하자며 공자의 고향인 산둥성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은 공자를 모신 사당인 대성전에 쳐들어가 공자상을 도끼로 박살내고 공자의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수천 년 된 비석들은 산산조각이 났고 귀중한 유교 경전들은 불쏘시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자 세계적인 성인인 공자를 자기들 손으로 가장 처참하게 짓밟고 없애려 했던 건 바로 중국인 자신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공자의 흔적을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고 있을 때 바다 건너 한국에서는 성균관을 중심으로 공자에 대한 재래인 석전대제의 원형을 고스란히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 본토에서는 고대 유교의 재래의식과 음악, 춤 등의 명맥이 끊겨버렸고 앞서 언급한 석전대제 역시 한중수교 이후에야 비로소 한국에 남아있는 방식을 참고하여 다시 복원할 수 있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면 중국은 한국에게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자신들이 홧김에 내다버린 가보를 옆집에서는 소중하게 보관해주고 있는데 적반하장으로 내 보물을 훔쳐가려 한다며 도둑 취급을 하고 있으니 우리로선 기가 찰 노릇입니다. 헛소문을 지어내 한국을 비난할 시간에 문화대혁명 때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부터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본인들이 그렇게 아끼는 위인인 공자에게도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우리 한국에겐 이미 충분히 자랑스러워하고 존경에 맞지 않는 수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간 우리와 함께 호흡해온 진짜 우리의 영웅들 말이죠.
공자 역시 세계적인 성인이자 석학이지만 데려가라고 해도 관심도 없으니 그러니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부디 그 소중한 본인들의 문화유산 이제부터라도 본인들이 직접 잘 좀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을 전달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